미국 학교의 점심시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따뜻한 식판의 풍경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 아이들의 책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 대신 바삭거리며 씹히는 감자칩 봉지와 알록달록한 색상의 젤리,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가공음료가 가득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나 단 것을 좋아해서 벌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뒤에 숨겨진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비극이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기이한 점심시간의 풍경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식소비의 불균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미국 학생들은 영양가 높은 따뜻한 밥 대신 과자 봉지를 여러 한 끼를 때우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복잡한 역사와 산업적 이해관계,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얽혀 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 식당의 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40년대부터 본격화된 국가 학교 급식 법안은 빈곤층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급식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아이들에게 한 채소나 고품질이 단백질을 매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학교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 거대한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 인력과 주방 설비의 유지 비용은 학교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학교들은 조리 과정을 최소화하거나 이미 완성된 형태의 냉동식품과 가공식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단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부족과 구조적 한계는 거대 식품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완벽한 기회가 됐습니다. 가공식품 회사들은 보존 기간이 길고 가격이 저렴하며 별도의 조리시설 없이도 즉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과자와 냉동식품을 학교 급식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표준 영양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페이스트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냉동 피자를 최소 공급원으로 인정받게 만들거나 설탕이 첨가된 과일 통조림을 건강한 과일 섭취로 포장하는 식의 로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급식실은 따뜻한 요리를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대기업이 생산한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을 포장만 벗겨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유통창고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입맛 역시 이러한 가공식품 환경에 빠르게 길들여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력한 단맛과 짜고 자극적인 조미료 향에 노출된 아이들은 신선한 채소나 싱거운 자연식에 거부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극적인 시리얼과 과자, 그리고 가공음료는 아이들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지속적인 중독 상태를 유발했습니다. 학교 자판기에는 탄산음료와 칼로리 높은 과자들이 빼곡하게 채워졌고 학교 측은 이 자판기 설치를 허용하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부족한 학교 운영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처럼 학교와 대기업 그리고 아이들의 식습관이 나쁜 방향으로 완벽하게 결합하면서 과자가 점심 식사를 대체하는 기이한 현상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이나 운동장에 앉아 과자 봉지를 뜯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공식품 중심의 점심시간이 소득 격차에 따라 더욱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부유한 지역의 학교들은 학부모들의 기부금과 풍부한 지방세 수입을 바탕으로 신선한 유기농 식재료와 전문 셰프를 고용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다니는 공립학교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 대기업의 저가 가공식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쁜 부모들은 신선한 재료를 사서 요리할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기에 대형마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대용량 과자와 인스턴트 식품으로 아이들의 책가방을 채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책상 위 과자 봉지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 빈부격차가 만들어낸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소아 비만율과 당뇨병 발병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영양 불균형에 시달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만성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 이는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자란 아이들은 식사라는 행위를 그저 허기를 채우는 자극적인 유의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식문화의 위기를 경고하고 법안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미 거대하게 자란 가공식품 산업의 로비와 각 지역 교육청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변화의 속도는 매우 더디기만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학교의 점심시간 풍경은 단순한 먹거리의 문제를 넘어 교육과 복지, 그리고
대기업의 비즈니스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바삭거리는 과자 봉지 소리 뒤에는 아이들의 건강권보다 우선시됐던 자본의 논리와 정부의 방임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진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과자로 한 끼를 대신해야 하는 이 현실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아픈 단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의 습격은 단순히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수준을 넘어 미국 청소년들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소아 청소년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의 60 이상이 초가공식품에서 나온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과자가 단순한 주전부리나 간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 식사를 책임지는 사실상의 주식 자리를 완전히 차지해버렸음을 뜻합니다. 대량 생산 과정에서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고 각종 인공 첨가물과 정제 설탕, 그리고 화학 조미료가 범벅된 이 식품들은 아이들의 식탁을 급속도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개념은 자연 형태의 식재료에 최소한의 조리만을 거친 일반적인 음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식품을 말합니다. 공장에서 복잡한 화학적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소비자의 뇌를 자극해 끊임없이 먹게 만들도록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과자나 청량음료, 그리고 냉동 피자와 가공 육류 등은 아이들의 뇌 속에 있는 도파민 회로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강렬한 단맛과 짜고 기름진 맛의 조합은 아이들의 뇌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중독적인 특성 때문에 아이들은 밥 대신 과자 봉지를 손에 쥐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초가공식품의 폭발적인 증가 뒤에는 대형 식품 기업들의 치밀한 상업적 전략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식감과 향 그리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촉까지 연구하며 아이들이 거부할 수 없는 행복점에 도달하는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화려한 포장재를 활용해 학교와 가정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광고 마케팅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에 집중되었고 급기야 학교 내부의 자판기와 급식 메뉴에까지 자사의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양학적 가치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고 오직 대량 판매와 수익 극대화라는 기업의 논리만이 관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아이들의 몸은 영양 불균형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칼로리는 넘쳐나지만 정작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섬유질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증가하는 비만 문제를 넘어 소아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같은 성인병이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초가공식품 중심의 식단은 아이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며 정규 수업 과정에서의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대기업의 초가공식품에 의해 천천히 병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라 더욱 불평등하게 나타납니다.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바쁜 생계 활동으로 인해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초가공식품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 됐습니다. 결국 가난할수록 초가공식품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학교 급식마저 이러한 가공식품에 의존하면서 아이들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점심시간에조차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초가공식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거대해진 식품산업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로비 자금을 동원해 정부의 영양기준 강화를 막아서고 있으며 학교 내 판매 제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과 행정기관 역시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의 식판은 더욱 빠르게 가공식품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과자가 주식이 되어버린 기이한 현실은 미국 사회 전체의 건강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식품 대기업들의 상업적 연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뇌 구조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 원리를 정밀하게 이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업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수천 번의 실험을 거쳐 설탕과 소금 그리고 지방이 결합할 때 인간의 뇌가 가장 극심한 쾌감을 느끼는 정교한 비율인 최적의 행복감을 찾아냈습니다. 이 비율은 인간의 뇌 속에서 즐거움과 보상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폭발적으로 촉진하도록 설계됐습니다.
1980년대 이후 식품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과자 하나를 만들더라도 소비자가 절대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정밀 계산된 수치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도파민 스낵이라 불리는 이러한 가공식품들은 아이들의 뇌에 일종의 강렬한 자극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과자를 바삭하게 씹는 순간 전달되는 소리와 입안에서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식감, 그리고 즉각적으로 혈당을 상승시키는 정제당분은 아이들의 신경계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뇌는 이러한 강력한 자극을 받을 때마다 대량의 도파민을 분비하며 이를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보상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공적인 맛의 자극이 거듭될수록 뇌의 감각체계가 점점 무뎌진다는 점입니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맛을 요구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형태의 음식이나 정성스럽게 조리된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아무런 맛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능적인 미각 지배 전략 때문에 학교 급식실에서 제공되는 전통적인 식단은 아이들에게 지루하고 아무런 맛도 없는 형편없는 음식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신선한 채소의 쌉싸름한 맛이나 찌개와 국의 은은한 감칠맛, 그리고 갓 지은 밥의 고소함은 이미 인공 조미료와 정제 설탕에 마비된 아이들의 혀를 자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급식판에 담긴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버리기 일쑤였고 대신 매점에서 파는 자극적인 과자와 탄산음료로 손을 뻗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영양을 공급하는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맛없다고 외치며 음식을 남기는 버려진 공간으로 변질돼 갔습니다. 과자 제조회사들은 아이들의 뇌가 도파민에 중독되는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마케팅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제품의 바삭함이 일정 시간 유지되도록 화학 첨가물을 넣고 입안에 남는 여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 함량을 정밀하게 조율했습니다. 한 개당 칼로리는 매우 높지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섬유질이나 단백질은 완전히 제거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포만감 지연 현상으로 인해 아이들은 과자 한 봉지를 비우고도 곧바로 다음 봉지를 뜯게 됐으며 하루에 수천 칼로리에 달하는 초가공식품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됐습니다. 결국 자극적인 도파민 스낵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체내로 들어오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 흔들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극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으며 뇌의 불균형한 자극은 정서 발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을 망가뜨린 도파민 스낵은 결국 아이들의 건강과 정신까지 한꺼번에 흔들어 놓는 위험한 요소가 됐습니다. 거대 식품 기업들이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뇌신경망을 교란하는 동안 정부와 사회는 이를 방치하거나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맛의 최적점을 찾아내어 소비를 강제하는 상업적 기만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도마트와 학교 주변은 여전히 도파민을 자극하는 화려한 과자 봉지들로 가득 차 있으며 아이들은 오늘도 자극적인 맛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진짜 음식의 맛과 영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식습관 문제를 오직 개인의 의지나 절제력 부족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지리적 경제적 불평등 구조 때문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를 구하기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만큼 어렵다고 해서 식품 사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고품질이 생선이나 육류를 판매하는 대형 슈퍼마켓을 찾아보기 힘들며 장을 보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를 소유하기 힘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이러한 거리는 사실상 신선한 음식을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동합니다. 반면 이들의 집 바로 앞이나 동네 어귀에는 신선식품 대신 장기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만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저가 잡화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1달러나 2달러 정도의 아주 적은 돈으로도 손쉽게 살 수 있는 대용량 과자와 고칼로리 탄산음료, 그리고 냉동 피자들은 식비 부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됐습니다. 신선한 사과 한 개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과자 2봉지의 가격과 맞먹는 기이한 가격 구조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양가가 전혀 없는 가공식품으로 아이들의 배를 채워줄 수밖에 없는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품 사막 현상은 도시 계획과 유통 대기업들의 이윤 추구 행태가 맞물리면서 더욱 악화됐습니다. 대형 유통체인들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매장을 입점시키는 것을 꺼려왔고
기존에 있던 매장마저 적자를 이유로 철수시켰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동네에는 오직 유통기한이 길고 단가가 낮은 초가공식품을 파는 상점들만 남아 지역 주민들의 식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생계 노동에 시달리는 부모들에게는 차를 끌고 멀리 있는 마트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거나 이를 손수 조리할 시간과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퇴근길집 앞편의 점에서 사온 1달러짜리 과자와 냉동식품이 아이들의 정식 저녁 식사로 올려지는 일이 일상화됐습니다. 결국 식품 사막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신선한 식재료의 맛을 경험할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한 채 자라나게 됩니다. 과자와 인스턴트 식품이 사방에 넘쳐나는 환경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주식과 간식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식사가 곧 과자 봉지를 뜯는 행위로 인식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과 성인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나태함이나 그릇된 선호도가 아닌 주거 환경과 소득 수준이 만들어낸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이며 미국 사회가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먹을 기본권조차 평등하게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의 파도는 가난한 가정의 밥상을 더욱 매섭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정육과 수산물 같은 원물 식재료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고칼로리 가공 스낵과 인스턴트 식품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칼로리당 비용을 계산해보면 신선한 샐러드나 유기농 식재료를 구매해 한 끼를 차리는 것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대용량 과자 패키지나 냉동 피자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부모들에게 영양가 높은 진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식비 절감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월세와 전기요금 그리고 기름값 등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항목은 바로 매일 지출되는 식비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온 가족이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는 영양 성분 보수입니다. 당장 배를 채울 수 있는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달러로 신선한 샐러드 재료를 사면 한 끼도 제대로 채우기 힘들지만 같은 돈으로 고칼로리 과자와 탄산음료 패키지를 구매하면 며칠 동안 아이들의 허기를 달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철저한 가성비 논리가 아이들의 식탁에서 영양을 완전히 밀어내 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식비 인플레이션은 가정 내 조리 시간의 부재와도 직결됩니다. 저소득층 부모들은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추가 노동이나 야간 근무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집에서 손수 요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는 다듬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보관 기간이 짧아 조금이라도 방치하면 쉽게 부패해버려지는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방부제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초가공식품과 과자류는 유통기한이 매우 길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며 별도의 조리 도구 없이도 즉석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한계와 시간적 빈곤이 결합하면서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과자 봉지로 아이들의 한 끼를 때우게 만드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폭풍 속에서 건강한 식단은 일부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고급스러운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득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받으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은 고칼로리 저영양 과자류에 노출된 채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이것이 곧 아이들의 몸집과 건강 상태, 그리고 미래의 질병 위험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은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식복지 불평등의 슬픈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 학교의 빡빡한 일과표와 짧은 점심시간 역시 아이들이 따뜻한 식사 대신 과자 봉지를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거대한 일상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공식적인 점심시간은 보통 20분에서 30분 남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단순히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넓은 학교 건물 내에서 교실을 나와 식당으로 이동하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려드는 긴 급식줄에 서서 배식을 받기까지는 최소 10분에서 15분 이상의 시간이 허무하게 소요됩니다. 여기에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정리한 뒤 다음 수업 교실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자리에 앉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5분에서 10분 미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부족한 시간 속에서 따뜻한 식판에 담긴 음식을 여유롭게 씹고 맛보며 섭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뜨거운 국이나 고기 요리, 그리고 채소를 천천히 씹어 먹기에는 마치는 종소리가 너무나 빠르게 울려 퍼집니다. 만약 급식 줄을 서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아이들은 음식을 절반도 먹지 못한 채 잔반 토해버리고 교실로 달려가야 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면서 학생들은 긴 급식 줄을 서는 행위 자체에 커다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은 점심시간이라는 짧은 휴식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누리기 위해 급식실을 이용하는 대신 자신의 가방에서 곧바로 꺼내 먹을 수 있는 간편한 포장 과자와 가공 스낵을 선택하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가방 속에서 꺼낸 감자칩이나 젤리 그리고 가공빵과 음료수는 배식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식판을 닦거나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장지를 뜯어 5분 만에 허기를 채운 뒤 남은 시간 동안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과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빡빡한 학교 생활 속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유용한 도구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결국 학교의 물리적인 시간 부족이 아이들로 하여금 진짜 음식을 포기하고 과자로 한 끼를 때우게 만드는 정당성을 부여한 셈입니다. 이러한 점심시간의 단축은 미국의 교육정책 및 성과 중심주의 문화와도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많은 교육청과 학교 행정가들은 정규 수업 시간과 시험 대비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식사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최소한의 연료를 주입하는 지루한 과정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방식은 아이들이 천천히 음식을 씹고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아갔으며 급하게 과자를 입에 털어넣는 기이한 식문화를 학교 전체에 정착시켰습니다. 결국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과자는 점심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됐습니다. 5분 만에 흡수되는 고칼로리 가공식품은 아이들의 바쁜 일상과 완벽하게 결합해 매일 교실 안에서 과자 봉지가 터지는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스템이 만든 시간의 결핍이 아이들의 식습관을 과자 중심의 기이한 구조로 몰아넣은 또 하나의 커다란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대 식품 기업들의 상업적 이윤 추구와 정치권의 결탁은 학교 급식을 영양 공급의 장이 아닌 가공식품의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전락시킨 결정적인 역사적 배경이 됐습니다. 198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정부는 급식 예산을 대폭 감축했고 이에 따라 각 지역 학교들은 영양가 높은 신선한 식재료를 자체 조리해 제공할 재정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절박한 틈새를 타고 들어온 거대 가공식품 제조회사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의회와 교육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냉동 피자와 가공 육류, 그리고 고칼로리 스낵들을 정부 인증 건강 급식 항목으로 편입시켜 매일 수천만 명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윤 추구와 로비의 결정판이 바로 냉동 피자에 들어간 토마토 소스를 채소 제공으로 인정해준 기막힌 법안의 통과였습니다. 미 농무부의 학교 급식 영양기준 개정 과정에서 농식품 대기업들과 연계된 위원들은 냉동 피자 한 조각에 들어가는 2숟가락 분량의 토마토 페이스트가 채소의 영양적 가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이 황당한 주장은 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피자는 신선한 브로콜리나 당근과 똑같은 채소 반찬으로 분류돼 학교 급식판에 매일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권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영양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대표적인 잔혹사였습니다. 이 법안령 통과로 인해 학교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신선한 채소를 구매하고 손질할 필요 없이 단가가 훨씬 저렴한 대기업의 냉동 피자를 급식 메뉴로 내놓는 행태를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급식 식단표는 겉으로는 균형 잡힌 영양 식단처럼 포장됐지만 실상은 칼로리와 정제 설탕, 그리고 나트륨이 폭발하는 냉동 가공식품의 천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학교 급식의 거대한 유통망을 점령한 기업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교 내에 자판기를 대량 설치해 탄산음료와 고칼로리 과자류까지 유통 범위를 넓혀나갔습니다. 이 정교한 로비의 역사 속에서 아이들의 몸은 가공식품 산업의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수익원으로 이용됐습니다. 영양학적 고려나 교육적 가치는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기업의 매출과 예산 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만이 관철됐습니다. 이처럼 학교 급식조차 대기업의 초가공식품에 점령당했던 역사적 배경이 존재했기에 아이들의 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공된 맛에 마비되었고 교실 안에서 밥 대신 과자 봉지를 뜯는 기이한 식문화는 더욱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고착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미국 청소년들에게 정식 식사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어지는 하루 3끼의 정갈한 식사 대신 작은 과자 봉지와 가공 스낵을 온종일 나누어 먹는 스낵화 현상이 하나의 거부할 수 없는 문화적 트렌드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적인 식탁에 앉아 식사 도구를 들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점점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아이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이동을 하면서 손쉽게 집어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 형태의 가공식품에 익숙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스낵화는 바쁜 현대사회의 라이프 스타일과 결합해 청소년들의 식생활 패턴을 뿌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스낵화 현상의 확산은 단순히 먹는 방식의 변화를 넘어 아이들의 생체 리듬과 영양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대신 하루 종일 끊임없이 당분과 나트륨이 첨가된 과자를 입에 달고 살다 보니 이장기관은 쉴 틈 없이 과부하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뇌 역시 지속적인 혈당 급상승과 하강을 경험하면서 정상적인 식탐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갖는 정서적 안정감과 가족 및 친구들과의 소통이라는 소중한 가치 역시 과자 봉지 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스낵화 세대의 등장은 현대사회가 낳은 비극적인 단면이자 아이들의 미래 건강에 커다란 빨간불이 켜졌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밥 대신 과자를 먹어온 혹독한 결과는 이미 아이들의 몸 전체에서 명확한 경고 신호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제된 설탕과 트랜스 지방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으로 점철된 초가공식품 중심의 식습관은 미국 청소년들의 건강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성인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2형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성인병 질환들이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아 비만율은 역대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장기체계는 과도한 당분 섭취와 칼로리 폭탄을 감당하지 못해 천천히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더욱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실은 비만율이 급증함과 동시에 아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영양학계에서는 풍요 속의 영양실조라 부릅니다. 체중은 많이 나가고 겉보기에는 체구가 커 보이지만 체내에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칼슘과 피를 만드는 철분 그리고 면역력을 유지해줄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턱없이 부족한 기형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열량은 넘쳐나서 몸집은 불어나지만 실제 몸속 세포들은 필요한 미세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뿐 아니라 뇌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도 치명적인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양 부족과 지속적인 혈당 흔들림은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학교 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제대로 된 신체 발달을 이루어야 할 아동 청소년기의 과자 봉지로 채운 한 끼 식사가 아이들의 몸에 시한폭탄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도 곳곳에서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부모들과 교육운동가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일부주 정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학교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아이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던 탄산음료와 초가공식품 자판기가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으며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최소 영양 기준을 법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와 연계해 신선한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농장 급식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영양가 높은 진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급식 법안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예산 절감보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천천히 형성돼 가고 있는 셈입니다. 과자 봉지와 가공식품의 자극적인 맛에 고립된 채 스스로의 건강권을 잃어가던 아이들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당분의 쾌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미래의 식탁입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자본의 논리와 시스템의 방임 속에서 아이들의 식탁을 되찾아오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지만 작은 관심과 정책적 변화들이 모여 마침내 교실 안 풍경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